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code.org 활동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벨 7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고 레벨 8에서 좀 더 확장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레벨 7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동영상에서는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휴먼 러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 AI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피해나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요. 비디오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AI and machine learning can affect every part of society. For instance, self-driving cars use AI to recognize their surroundings, track objects, and make super important decisions, like when to stop. Machine learning is already being used in some really amazing things. It's allowing us to be more energy efficient. We use it to improve how we grow food and manage natural resources. It's dramatically changing how we diagnose diseases and create new medicines. It's even helping the blind see. I think it's a man jumping in the air doing a trick on a skateboard. But there are also risks. Consider the potential impact when machine learning is used to evaluate candidates for college admission, screen applicants for bank loans, or even predict crime or spot criminals. When using machine learnings in these types of applications, we need to make sure not to use prejudiced training data that would perpetuate human bias. As AI and machine learning change everything, it's important that you have a hand in how they're being used. More than any other technology, AI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our lives for the better, so long as it's done in a way that avoids bias that could cause harm or inequity.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machine learning is human learning. Knowing how this technology works is the first step on your journey to using it for good. 인공지능 시스템은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얻지만 그 데이터는 의견 기반이거나 편향될 수 있습니다. 편향된 데이터가 어떻게 인공지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편견을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은 더 크거나 더 포괄적인 학습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은 비교적 객관적인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산다든가 몸 색깔이 빨갛다든가 몸통 모양이 세모라든가 하는 것들이요. 이제 레벨 8에서는 AI에게 객관적이라고는 하기 힘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제 AI가 좀 덜 분명한 단어를 학습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덜 분명하다는 말은 어떤 색깔을 봤을 때 그것이 빨간색인지 아닌지, 어떤 모양을 봤을 때 그 모양이 동그란 모양인지 아닌지는 비교적 분명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처럼 장난스럽다, 결함적, 배고프다 이런 것들은 좀 모호한 단어이죠.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구는 장난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고 누구는 시시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장난이 너무 지나치다, 화난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AI에게 가르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화나다를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좌우되는 단어를 AI에게 가르칠 건데요.
저는 화나다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생김새로 물고기를 판별하는 게 공정한 일인가요? AI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제공한 학습에서 나옵니다. 어떤 물고기를 보고 저는 화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는 화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제가 학습시킨 AI와 그 친구가 학습시킨 AI는 같은 결과를 보여줄까요? 글쎄요.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생길 경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조금 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학습을 계속할게요. 네, 저는 계속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제가 화났다라고 생각하는 물고기를 제대로 분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하기를 눌러서 화남과 화나지 않음으로 분류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이 물고기들은 지금 화났다라고 분류된 물고기들이에요. 이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로 분류되었네요. 네, 제가 의도한 것과 비슷하게 분류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결과는 어떤가요? 이런 경우 왜 화가 났다고 분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눈과 꼬리 같은 경우에는 화나다가 아님인데 입과 색깔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인대요. 또 입과 몸통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인대요. 저는 솔직히 화가 났다 안 났다를 분류할 때 몸통의 색깔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몸통의 모양이나 색깔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눈과 색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입과 꼬리, 색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인대요. 제가 학습시킨 모델은 색깔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눈, 입, 몸통, 등 지느러미가 중요하다고 파악을 했네요. 저는 사실 눈 모양과 입 모양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요. 학습을 좀 더 해야겠어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계속하기 누릅니다. 이번에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파악을 했는지 볼게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분류하는 특성으로 눈과 입의 비중이 더 커졌어요. 입꼬리 등지느러미가 화난 모습이래요. 눈과 몸통, 색하고 꼬리, 눈과 입, 눈과 색이 화난 모습이라고 하네요. 100개를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랑 조금 다르죠? 저는 세 단어를 가지고도 한번 해볼까요? 배고픈 물고기와 배고프지 않은 물고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배고플 때 짓는 표정을 짓는 물고기를 배고프다로 분류했어요. 어떤가요? 제가 분류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좀 다른가요? 계속하기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물고기들을 저는 배고프다라고 분류했네요. 네,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입을 벌리고 있거나 뭔가 슬프거나 막 기운 없는 표정 아니면 멘붕 이런 상태의 것들을 저는 다 배고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눈이나 색이나 입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했네요. 눈이 배고프다라고 말해주고 있대요. 입도요. 눈, 꼬리, 몸통이 배고프다라고 말해주고 있대요. 등지느러미, 꼬리, 입을 보니까 배고파 보인대요. 입만 배고프다라고 말하고 있고 꼬리나 몸통, 눈은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모든 요소들이 다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과 꼬리는 배고프다라고 하고 있지만 몸통과 입은 배고프지 않은 특성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번 활동은 어땠나요?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죠? 우리가 6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갈리지는 않죠. 왜 이렇게 학습이 더 힘들어졌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어요. 인공지능이 좀 더 똑똑해지는데 여러분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해서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증서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확장학습을 더 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합니다.